아침에 단 한 가지 음식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하루 전체는 물론 60세 이후의 성생활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루의 첫 번째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혈액순환과 성기능, 그리고 남성의 활력과 자신감을 결정짓는 핵심 부위인 골반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남성분들을 만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약해졌다,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 심지어 아랫부분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아침 습관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커피 한 잔이나 빵 몇 조각으로 대충 때우거나 아예 굶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침 식사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들, 특히 다리, 허리, 그리고 남성의 중심인 음경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약해지고 원치 않는 발기장애가 찾아오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 의사, 닥터 덕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진료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확실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테스토스테론 수치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별표 혈액순환 별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침 식사 메뉴를 올바르게 바꾸기만 했는데도 불과 몇 주 안에 다리가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남성으로서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아침 식사로 매우 익숙하면서도 저렴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이 아침부터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음식, 바로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 걱정해서 달걀을 피하시지만 사실 아침에 먹는 달걀은 50세 이후 남성에게 비타민 D, 콜린, 그리고 근육에 필수적인 BCAA와 류신 같은 매우 귀중한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이 성분들은 별표 골반적은 펠빅 플로어 머셀, 별표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 근육은 배뇨를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발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평소에 허리 아래가 약하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며 성감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 골반저근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날 밤에 달걀 2개를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기름에 볶지 않고 삶은 달걀이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내 흡수도 잘 됩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면 그 효과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작은 주의 사항으로는 위생을 위해 날달걀은 피하시고 만약 고지혈증 병력이 심한 분이라면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한국인에게 더욱 친숙한 선택, 현미죽과 구운 김입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셀레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현미에 들어있는 거친 섬유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 안쪽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사지와 골반 부위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함께 드시는 구운 김은 칼륨, 요오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저녁에 현미죽을 미리 끓여두고 아침에는 살짝 데운 후 구운 김을 위생봉투에 넣어 부신 뒤 솔솔 뿌려 드시면 됩니다. 맛을 더하고 싶다면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이나 볶은 검은 깨를 약간 추가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금이나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는 따뜻한 현미죽 한 그릇은 속을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고 점심때까지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음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셔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할 수도 있는데 바로 수박입니다. 특히 수박 껍질 가까이에 있는 하얀 부분까지 포함해서 드셔야 합니다. 수박은 그저 여름철 갈증을 해소해주는 디저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연계에서 혈액순환을 가장 강력하게 도와주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수박에는 별표 젤시트룰린, 젤신널린, 별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젤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는 별표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 별표를 생성하게 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고 몸의 말단 부위, 즉 음경까지도 혈류를 원활하게 보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작용 원리는 사실 발기부전 치료제의 작동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수박은 완전히 자연적인 식품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공복에 섭취하면 더 잘 흡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66세의 이 선생님은 예전처럼 성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30분 전에 수박 한 공기 정도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보름쯤 지나고 그분은 제게 전화를 걸어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거기 감각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느낌이에요. 수박을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먹기 좋게 잘라서 껍질 가까이에 있는 흰 부분까지 꼭 챙겨 드세요. 이 부분에 L시트룰린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신다면 수박 몇 조각을 민트잎, 얼음 약간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시원하고 마시기 좋은 스무디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수박은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고 소화가 느린 지방이 많은 아침 식사와 함께 먹으면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 점만 피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매우 간단하지만 중년 이후 남성에게 아주 효과적인 찐 고구마와 죽염입니다. 고구마는 천연 탄수화물로서 몸에 좋은 복합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근육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50세 이후의 신체는 혈당 변화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하루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곁들이는 죽염은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대나무 통에 넣어 여러 번 구워 만든 소금으로 매우 풍부한 천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칼륨과 같은 필수 미량 원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 위산 중화, 소화 촉진, 영양 흡수 향상, 그리고 말초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손발 저림이나 허리 통증이 있고 아침에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전날 밤에 작은 고구마 1개, 가능하면 꿀고구마를 쪄두고 아침에는 반 개를 찐 그대로 소량의 죽염을 찍어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속이 따뜻해지고 더부룩하지 않으며 특히 섭취 후 30분 내에 손발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70세의 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어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찐 고구마와 죽염을 3일간 아침에 드신 후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손잡이 안 잡아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다리에 힘이 더 잘 들어갑니다. 고구마와 죽염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부터 혈액순환, 신경계, 면역 체계를 돌보는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침에 자주 무기력하거나 피곤하고 허리 아래 통증이 있다면 이 음식이야말로 가장 먼저 시도해봐야 할 선택입니다. 제가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아침 음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음료, 바로 생강차에 꿀을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조합은 현대과학에서도 혈액순환 개선, 체온 상승, 말초신경계 지원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 들어가면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특히 손과 발, 골반 부위, 그리고 아침에 차갑거나 저린 느낌이 드는 부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에는 별표 진저롤,
별표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감각을 높이며 순환이 정체된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 아침마다 손발이 차고 배변이 어렵거나 그 부위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면 생강차는 반드시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꿀은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줄 뿐 아니라 혈관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며 커피 없이도 아침에 정신이 맑고 활력있게 느껴지게 도와줍니다. 공복 상태에서 꿀을 넣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혈액순환을 깨우고 목을 맑게 해주며 기분까지 자연스럽게 개선시켜줍니다. 제 환자 중 68세인 김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침마다 발이 저리고 걷기가 불안정하며 몸이 차고 정신도 흐릿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전에 커피 대신 꿀을 탄 생강차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단 일주일 후 김 선생님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선생님. 몸이 따뜻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위도 훨씬 예민해졌어요. 이 차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3, 4조각 준비한 뒤 물과 함께 5에서 7분 정도 끓입니다. 불을 끄고 나서 꿀 한 작은술을 넣어주세요. 꿀은 물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넣으면 좋은 효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을 끈 뒤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마시는 것이 흡수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말인데 어떻게 시작하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 대답은 별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별표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제가 소개한 5가지 음식 중 단 하나만 선택해서 아침에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 황금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시간대는 밤새 쉬었던 혈관이 가장 넓게 열리려 하고 근육은 에너지를 가장 필요로 하며 신경은 영양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아침을 자주 거르거나 공복에 커피만 마시거나 달콤한 빵 하나로 때우고 있다면 몸이 무겁고 발이 차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활력도 예전 같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먹기만 해도 몸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헬스장에 다니거나 독한 약을 먹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대로 된 아침 식사로 시작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졌다면 혹시라도 이제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몸 안에는 아직 연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아침 식사 한 끼로도 당신의 엔진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 어느 오후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68세의 이 선생님,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외모와는 달리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몇 마디 인사말을 나눈 뒤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고 허벅지가 자주 저리고 허리 아래쪽이 늘 뻐근하다고 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아내와의 잠자리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거절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본인의 자신감을 잃어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는 제 눈을 보지 않고 헐겁게 쥔 자신의 손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침 습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약간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커피만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워요. 아침은 거의 안 먹어요. 사실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약부터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아주 간단한 일을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알을 삶아 먹고 수박 몇 조각을 먹되 껍질 가까운 흰 부분까지 꼭 먹을 것 질리면 고구마로 바꿔도 되고요. 식사를 마친 후엔 커피 대신 생강 꿀차를 한 잔 마시는 것, 이걸 딱 10일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다른 건 바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거면 돼요, 선생님. 약도 안 먹어도 돼요? 네, 이거면 충분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는 제 말을 믿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열흘 뒤, 그는 다시 병원에 왔고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선생님. 잠도 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무거운 느낌이 없어요?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어제 아내가 저한테 웃어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잠시 멈추더니 그는 약간 쑥스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그게 단지 그 일 때문만은 아니고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아내에게 웃어줬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기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면, 발걸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까지도요. 하지만 아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몸이 끝나버려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변화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망을 놓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이 부분까지 듣고 계시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있고 건강해지고 싶다는 바람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다시 온전한 자신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추가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을 은근히 해치고 있는 나쁜 것들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 호르몬, 성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들이 존재합니다. 소시지, 햄, 인스턴트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고 보존제와 트랜스 지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하며 동맥경화 위험을 높입니다. 같은 이치로 정제된 설탕과 공장제 케이크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변하고 대사 균형이 무너져 남성 활력의 필수적인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생성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름진 튀김이나 자극적인 안주가 단지 소화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간과 위에 큰 부담을 주고 동시에 팔다리와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둔화시킵니다. 이 부위들은 중년 이후에 특히 혈류가 부족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흥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 반응을 떨어뜨리고 성감을 잃게 만들며 발기 능력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잘 버티지 못합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것, 비록 한 그릇의 죽이나 작은 술 한 잔일지라도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영향을 남깁니다. 그러니 이 나이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을 신중히 고르고 의식적으로 먹고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은 단지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지키고 자신감을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사뿐 아니라 가볍고 꾸준한 운동 역시 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남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일을 개선하려면 헬스장에서 강하게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집에서 간단한 운동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골반저근이 회복되며 생식기 주변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운동은 골반저근 수축 운동, 흔히 남성용 케겔 운동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바로 누워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소변을 멈출 때 쓰는 근육을 조여줍니다. 3에서 5초간 유지한 후 풀어줍니다. 한 번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며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진행하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 걷는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숨을 참지 말고 복부나 엉덩이에 과도한 힘을 주지 말고 오직 회음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발기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을 강화하고 배뇨 조절과 성감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브릿지, 즉 엉덩이 들기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두 발바닥을 바닥이나 침대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두 팔은 몸 옆에 편하게 둡니다. 그 다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어깨에서 무릎까지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몇 초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 운동은 하부 허리 근육과 엉덩이, 특히 골반 부위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부위는 음경으로 혈류를 보내고 남성 기능을 돕는 핵심 부위입니다. 운동 시 주의할 점은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거나 요통 병력이 있는 분은 무리하지 말고 5회 정도 가볍게 시작한 후 체력에 따라 천천히 늘려가세요. 세 번째 운동은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드는 걷기 운동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전신, 특히 하체의 혈액순환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제자리에서 등을 곧게 세우고 서서 무릎을 하나씩 번갈아 가며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1에서 2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으로 바꿔줍니다.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심장 박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더 됩니다. 이 운동은 다리, 엉덩이, 생식기 부위로 혈류를 강하게 보내주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균형감을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아침마다 2에서 3분 정도만 해도 충분하며 점차 5분에서 1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침 식사 후 약 30분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너무 배가 부르거나 공복이라 기운이 없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의 핵심은 난이도가 아니라 꾸준함과 지속성에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억지로 바꾸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부드럽고 일정한 신호를 보내면 몸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체력뿐 아니라 성기능과 감정까지도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쉽게 묻지 못하거나 묻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과연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몸과 마음 모두를 채워주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노년에는 30대나 40대 때처럼 강하거나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몸은 더 이상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신에 젊은 시절에 없던 섬세함, 연결감, 그리고 깊이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별표 서두르지 마세요. 별표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드럽게 가까워지고 감정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몸이 긴장을 풀면 신경계는 혈관과 생식기로 신호를 더 잘 전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일이 허리 아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에서, 안전함과 연결감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타이밍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척추, 고관절, 골반저근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간단하고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나 피곤할 때는 피하고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가장 높고 몸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몸의 반응이 좋고 어떤 날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해졌다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친밀감은 시간이나 강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연결감과 만족감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소통입니다. 조용히 참거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부드럽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그 일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부가 됩니다. 저는 항상 믿습니다. 노년의 성은 시끄럽지도 서두르지도 않아야 하며 그 어느 시기보다도 깊고 충만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요. 당신의 몸을 아끼는 마음과 당신 곁의 사람을 위한 배려로 시작된다면 말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 후 호흡하는 방법, 60세 이후에도 안전한 자세,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오랜 감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댓글에 숫자 기분번을 남겨주세요. 꼭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 당시 70세였던 강 선생님은 약간 머뭇거리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민망하면서도 당황한 표정이셨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랑 관계를 계속 가져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힘도 없어요. 가끔 관계 중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게 느껴지면 걱정도 됩니다. 아내는 아무 말 안 하지만 제가 괜히 부끄러워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강 선생님, 이 나이의 성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시간을 재는 사람도 횟수를 세는 사람도 없어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여전히 친밀함을 원하느냐, 그리고 관계 후에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계속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방식만 조금 다르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가자 강 선생님은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관계 전에 준비하는 간단한 방법, 몸이 편할 때 시간을 고르는 법, 그리고 예전처럼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감정적인 연결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다시 병원에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는 신경 안 써요. 하지만 할 때마다 더 편하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시간이나 횟수, 젊었을 때의 기대치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변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욕구가 예전보다 줄거나 부드러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욕구가 여전히 있다면 많든 적든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욕구가 전혀 없다고 해도 부끄럽거나 우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욕구는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몸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별표 내가 내 몸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 별표입니다. 저는 압니다. 오늘 조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 당장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바뀔 수 있고 심지어 당신의 인생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하는 5가지 음식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기억하기 쉽고 만들기도 간단한 것들이에요. 삶은 달걀. 현미죽에 구운 김을 곁들인 것. 수박, 흰 부분까지 함께 섭취. 찐 고구마와 약간의 죽염. 그리고 따뜻한 생강 꿀차. 이 음식들은 기적의 음식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난 후 첫 1시간 안에 섭취하면 혈관과 신경, 그리고 내면의 자신감을 조금씩 조용히 매일매일 길러줍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잘 작동하기를 원하며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는 오늘 밤에 주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은 이 5가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용히, 부드럽게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면 저는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아직 연료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의 영상들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나이에 있든 건강하게, 단단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친근한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새로운 시작, 의미 있는 아침 식사와 함께요.